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최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이 공소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 이게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보도된 것과 거의 일치하죠.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이걸 대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이걸 대신 내줬다,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이 방북 비용 대납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고요. 거기에 북한 측에서는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리종혁, 그 다음에 부실장 송명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했다는 거죠. 이때 북한에서 경기도 방북 요청,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요청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방북을 하려면,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방북을 하려면 벤츠도 띄워야 되고, 그러니까 벤츠도 동원해야 되고, 헬기도 동원해야 되니까 $500만 정도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거 현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300만으로 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성태 전 회장이 듣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대북사업 대리인이니까 하고 상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2019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2019년 7월이니까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들 수십 명한테 이 $300만 나눠서, 그러니까 그때 화장품 케이스, 책갈피 이런 데다가 나눠가지고 현금으로 중국 선양으로 보낸 거죠. 가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한테 전달을 했다. 요거 방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갈래가 이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거는 2018년 10월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그 낙후된 여러 가지 농업시설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이거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후에 와서 경기도에 있는 남북협력기금 같은 걸 쓰려고 하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전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끙끙 앓던 차에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가서 김성애 조선아태위, 여기가 여기도 실장인가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그런 불만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뭘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경기도가 이게 꼼짝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김성태 전 회장이 듣고, 이거 들어와서 또 이화영 부지사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럼 경기도가 좀 대신 내주시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이 2018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갔었고,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경기도의회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쓰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됐고,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김성애 부실장이 실장이 그거를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거를 김성태 전 회장이 듣고 와서 이화영과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러면 쌍방울이 대신 내주시죠, 요렇게 됐다는 것이, 그 과정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쌍방울로서도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대신 내주면 스마트팜 사업비를,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납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납 자금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관련해서 $500만, 2019년 1월에 $200만, 4월에 $300만 줬습니다. 이것도 다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울 그룹 돈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있는데 이 돈으로 마련해서 줬다. 그래서 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2019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00만 달러. 요거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 자금, 쌍방울 그룹 돈이죠. 그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300만 달러를 줬는데 요거는 금고직이라는 사람, 그 재경 총괄본부장을 시켜서 칼라스 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환치기를 통해서 마카오로 밀반출한 다음에 역시 조선아태의 송명청을 부실장한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치기라는 거는 국내에서 돈 거래를 하고 나서 그거를 해외에서 달러로 또 다시 갚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때 역할을 했다는 그 김모 재경 총괄본부장, 이 사람은 어제 태국에서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들어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뭐가 있었는지 안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또 그 첫 번째 재판에서 마음을 또 바꿔서 나 불법 체류자 인정한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쌍방울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 돈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자 이만큼을 어디다 뭐 해라 이런 지시는 받아서 본인이 성실히 수행을 했는데, 물론 이게 무슨 돈이다 이런 거는 모를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뭐 대개는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얼마나 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 사람이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의견이 좀 엇갈렸다 뭐 이런 보도는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김성태보다 해외에 먼저 도피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좀 반발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거든요. 매제. 그런데 이혼을 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 그 누이하고 이혼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멀어졌을 가능성 있죠. 그러나 이번에 마음을 계속 바꾸는 과정은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어제 귀국해서 지금 뭐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800만 달러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부용, 뭐 이제 언더 테이블 머니겠죠. 그런 걸로 한 200만 달러 정도가 더 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1000만 달러인데 이 1000만 달러는 공소장에는 800만 달러만 명시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럼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은 없느냐? 현재까지는 이재명이 공범으로 표시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범으로 표시가 돼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범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어떤 관리 수법이죠. 자기는 절대 안 나서고 자기 밑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쌍방울과 교섭을 하고 뭐 이런 지시를 하고 자기는 결제만 하는 거죠. 자기가 결제한 문건에는 방북 비용 이런 건 없죠. 그건 다 언더테이블 머니로 들어갔으니까. 요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면적으로 이걸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그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본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 공소장에 보면 이화영과 상의했다는 부분이 양쪽에 다 나옵니다. 외화 무일반출 두 갈래에 다 나옵니다. 그건 이화영 부지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럼 이화영 부지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처리했다? 하늘이 웃을 일이죠. 현재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기재를 안 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공소장에 보면 경기도 관계자라는 건 나옵니다. 경기도 관계자. 요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경기도 관계자로 썼을까? 그거는 아직 입증이 부족하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하고 주변 정황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그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라고 쓸만한 정도의 입증은 아직 부족하다. 이 시점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쓰려면 이제 그 재경 총괄본부장까지 이제 어제 귀국했으니까 쭉 조사를 하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 열고 있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대장동은 정진상이 입을 안 열고 김만배가 입을 안 열고 그 다음에 이 대북송금은 이화영이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아마 최종적인 순간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몰리면 그 이화영이 다 한 거다.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아 웃을 일이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부지사가 자기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북한에 돈도 주고 했다. 이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판사도 안 믿을 겁니다. 그건 행정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근데 현재 그거에 대한 명확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만 돈을 전달한 시점, 장소, 그 상대, 정황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소장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 끝내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거에다가 주변 정황까지도 완벽하게 수집을 해서 한번 법원에 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그게 맞는 수순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검찰이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술밖에 없다가 아니고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결재한 여러 가지의 서류와 정황까지를 다 포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 대북 송금의 공범으로 그렇게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그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의 수집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이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